우리 선조들은 그저 미래의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든 것뿐이야. 과거에는 일본이 강력한 나라였기에 힘없는 한국을 좀 괴롭힌 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잖아. 그런데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피해보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야. 여기 일본 산산 태풍으로 초토화된 현장을 보고 일본 재난 전문 기자는 그만 망연자실하고 맙니다. 그때 어느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기자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생각에 허탈해하는데요. 도대체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던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재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아야코라고 해요. 요즘 태풍 산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일본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미 기사나 뉴스로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언론인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 산산은 일본을 다시 한번 자연재해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태풍의 느린 속도 때문에 피해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미 많은 비를 흡수한 땅은 산사태와 홍수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슈 남부에서는 산사태로 가족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부상자들도 속출하고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불안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태풍 산산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천벌 같은 재해를 겪어야 하냐며 억울함과 분노를 터뜨리곤 합니다. 물론 산산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이 느리게 지나가면서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재해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재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일상은 멈추고 경제활동도 위축됩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자신이 안전할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재난을 마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올해 일본에 닥친 태풍만 해도 벌써 여러 차례입니다. 올해 들어 일본은 정말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띵, 7호 태풍 안필까지 이렇게 연달아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죠. 특히 8월 초에 일본을 강타한 마리아는 혼슈 도호쿠 지역을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때 많은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고 심지어 지진의 위험도 있었어요. 수많은 가구가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기까지 했죠. 아직 복구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손띵과 안필이 또다시 일본을 덮쳤잖아요. 마치 일본의 국가적 재난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일본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10호 태풍 산산의 위력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습니다. 산산은 지금까지 일본을 강타한 태풍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도 크고 강도도 매우 강합니다. 특히 산산의 느린 이동 속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한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폭우와 강풍이 오래 지속되니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일본을 쓸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해에 여러 차례 태풍이 찾아와 큰 피해를 주고 복구할 틈도 없이 새로운 태풍이 온다면 누구라도 지칠 수밖에 없겠죠. 태풍 산산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일본은 지진 때문에 한동안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어요. 지난 8일 미야자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게 시작이었죠. 이때부터 약 100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9일에는 도쿄 서쪽 수도권 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하루 만에 또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는 일본 홋카이도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이어서 발생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연달아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공포는 최고조에 달했죠. 연일 계속된 지진 소식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일본은 지진이 흔하게 발생하는 나라라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있긴 하지만 이번처럼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강진이 연달아 발생하니 아무리 지진에 익숙한 일본인들이라도 사람들은 뉴스만 켜면 불안해졌고 언제 어디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 긴장감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계속된 지진에 결국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까지 발령했었잖아요.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 전체가 두려움에 떨었죠. 사실 난카이 대지진은 언제든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닥친 태풍 산산이 더 급한 문제 같아요. 산산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연이은 지진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제는 강력한 태풍 산산이 다가오고 있으니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자연재해가 이렇게 겹쳐서 닥치니 정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자로 일하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왔지만 이렇게 연이어 재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상황은 저도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내일은 또 어떤 재난 소식을 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이젠 재난 보도가 일상이 되어버린 제 자신을 보며 씁쓸함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연이어 닥치는 자연재해로 인해 밝은 소식을 전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고 하루하루가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 태풍 산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유례없는 놀라운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 산산은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이르는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네요. 초속 60m의 바람은 달리고 있는 트럭도 쉽게 넘어뜨릴 수 있고 심지어 건물의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피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산산은 그런 점에서 정말 무서운 태풍입니다. 건물은 물론이고 도로 위의 차량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 말이죠. 특히 규슈 지역에서는 전기가 끊기고 건물들이 부서져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가로수와 간판이 뽑혀나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와 오이타와 같은 지역에는 8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고 대규모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22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 대피해야 했으며 항공편 결항과 신칸센 운행 중단 등 교통 혼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특히나 이번 태풍 산산을 더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태풍이 매우 느리게 일본 열도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 태풍은 기상청의 예측과 다르게 방향을 틀기도 하고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태풍 산산은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일본을 정조준한 듯이 천천히 그리고 강력한 힘을 유지한 채로 일본 열도를 샅샅이 뒤지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대피하세요라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참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계속된 악재에 가끔은 일본에 태어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최근에도 태풍 마리아, 안피를 비롯해 여러 차례의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는데 이웃에 있는 한국은 그 태풍들을 피해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강력한 태풍인 산산마저도 또다시 일본을 관통하고 한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이 나라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태풍이 올 때마다,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항상 일본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사실 이런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은 없어요. 자연의 섭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일본의 과거 잘못 때문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일본이 과거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고통을 준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 고통이 지금 일본이 겪는 이 재난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끝까지 믿고 싶지는 않아요.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사람들에게 재난으로 돌아온다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저는 그저 자연재해가 자연의 순리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이 모든 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응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스쳐 지나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이건 그냥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고 되뇌어 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일본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네요. 지금 현재 일본인들은 태풍 산산으로 인해 엄청난 공포와 걱정 속에서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어제는 마트에 갔는데 식료품이 아예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물, 쌀, 라면 같은 필수품들은 진작에 다 팔려나가고 없었어요. 사실 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태풍이 오기 전에 비상식량을 미리 준비해놔야 마음이 좀 놓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쌀이 텅 비어 있고 생필품도 부족해서 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식량 걱정까지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현재의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자위대와 경찰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해를 복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모든 인력이 재난 대응과 구조 작업에 투입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바로 치안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이은 태풍과 지진 때문에 최근 빈집을 노리는 도둑질이나 사기 같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이 재난 상황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특히 피해 지역에서는 수리업체가 접근해 집을 고쳐준다며 너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힘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퍼지곤 했는데 요즘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일본 덕분에 한국이 안전하게 태풍을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한국이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한국 때문에 일본이 이런 재난을 겪고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일본이 연이은 태풍과 지진을 겪는 것은 그저 지리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태평양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유 없이 한국 탓으로 돌리는 건 정말 일본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요. 자연재해는 특정 국가나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를 이용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사실
저는 왜 일본에서 자연재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을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루머들이 들려올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정말 복잡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일본에 닥친 연이은 악재들이 일본의 과거 잘못을 응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문득 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이러니 일본에 계속 재앙이 오는 거지.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혐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오지 않으려던 태풍도 일부러 일본을 찾아오고 싶어 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번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이런 루머와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는 걸 볼 때면 정말 씁쓸해져요. 일본이 태풍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커질수록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억측이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키우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일본인들도 깨달아야 해요. 이렇게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런데 SNS를 둘러보면 한국이 태풍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지만 지진과 태풍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일본인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 이야기를 자연스레 하다 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들도 생겨나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자연재해가 반복되니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죠. 한시라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인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만 보이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도 주로 일상적인 날씨나 그저 그런 소소한 변화들에 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한국은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일본도 어차피 같은 처지잖아요. 한국에서는 재난에 대한 긴장감 대신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고 평범한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본에서는 언제 지진이 올지, 언제 또다시 태풍이 몰려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니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새삼 느끼고 있어요.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는 나라에 살다 보니 그저 마음 편하게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한국의 환경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태풍 산사는 앞으로도 일본 열도를 관통하듯 휘몰아치며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 같아요. 이번 태풍을 통해 일본은 다시 한번 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일각에서는 이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난카이 대지진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취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조만간 일본의 지질학 교수님과 만날 예정이에요. 정말 언제쯤 일본이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태풍 산산이 지나가더라도 곧바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걱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일본에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것 같다는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재해 앞에서 우리는 그저 큰 피해 없이 이번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해요. 자연의 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이 모든 것이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이에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죠. 부디 이번에도 모두가 안전하게 태풍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현재 일본은 태풍 산산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재난의 흔적이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혹시 일본에서의 특별경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서의 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발령되는 경보라고 합니다. 이번 태풍 산산으로 인해 미야자키와 가고시마 지역에서는 특별경보가 발령되었고 주민 약 63만 명이 안전을 위해 대피했다고 합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